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보객이 33회 5번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말하는 거죠. 기업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 벗어나죠. 그래서 2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입니다. 2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결격 사유 아니고요. 디귿은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 사유죠. 2년간인데 유예 기간 중에 있으니까 당연히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결격 사유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만두고 개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했는데 겸업할 수 있습니다. 6가지는 겸업해도 되죠.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6가지 정리해 놨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이라든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도배 이사업 재소개 등 6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설치 신고. 분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시군구에 설치를 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설치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4번 소속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서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뜻다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허가받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면 다 X가 되겠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명시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소속공개사에 대해서는 명시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해석상 소속공개사는 명시해도 됩니다. 물론 명시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했는데 1번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받거나 변경 허가 안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사에 한정하여 중개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건 일반중개계약이 아니라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렸고 2번 개업공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경우 정보망에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역시 전속중개계약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 공개해야 되고요. 일반중개계약은 공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것도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틀렸고 4번 개업공개사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하면. 자, 그 다음에 5번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수령 시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것을 공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 5번이 맞네요. 과다수령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한다라고 서식에 되어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은 보면 다 똑같고요. 1번 의뢰인의 권리의무, 2번 개업공개사의 권리의무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3번 유효기간부터는 전부 똑같습니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만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차이가 있습니다. 1번, 2번 빼고 나머지는 모두 서식 내용이 동일합니다. 유효기간도 똑같죠?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